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누수로 인한 도배하는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누수로 인한 곰팡이나 얼룩하고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한 그 얼룩이라든가 곰팡이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얼룩이 생겨요. 물론 결로 현상도 지금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얼룩이 생기지만 결로 현상으로 인한 얼룩은 보통 창문에 물이 흐르면서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에 뭐 결로 현상으로 얼룩이 지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천정 같은 부분에 이렇게 이제 사진에서처럼 얼룩이 생기는 거는 거의 다 90% 이상이 누수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나 누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누수라는 거는 물이 계속 새가지고 양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말려야 될 필요도 있고 도배하기 전에. 하지만 결로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방 안에 습기가 이제 벽에 붙어가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겨울철에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흘러내리듯이 사실 벽면에도 이렇게 창문 같은 부분은 물이 흘러내려요. 근데 이제 창문은 투명하다 보니까 그 물방울이 보이는 거고, 벽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벽지가 붙어 있으니까 단지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그러나 이 이제 벽면에 흐르는 이런 이제 물방울이라든가 습기를 환기를 안 시켜주거나 오랫동안 방 안에 이제 가두어 두면은 이런 게 이제 벽면에 벽지에 스며들다거나 그래서 곰팡이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결로 현상이고, 누수로 인한 그런 현상 같은 경우는 보통 곰팡이보다는 얼룩이 먼저 생기죠. 얼룩이 생기고 물이 아무래도 침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얼룩이 생긴 후에 곰팡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로 현상하고 이 누수로 인한 곰팡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뭐 누수로 인한 것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도배를 해야죠. 일단 누수로 인한 도배 시공 의뢰가 저희도 가끔씩 전화로 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누수로 인한 도배 시공은 사실 인테리어나 지물포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수로 인한 도배 시공은 보통 유해집에서 아랫집을 보통 해주죠. 그거는 뭐 법적으로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집에서 견적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밑에 집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밑에 집 하고의 어떤 그 의사소통 자체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합의도 굉장히 뭐 모든 면에 대해서 합의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도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배를 하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론 짐이 있겠죠. 용도 있을 테고 뭐 침대도 있을 테고.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짐이 있는 집은 농 안에 있는 이불이라든가 옷장 안에 있는 옷 같은 거를 저희가 다 빼고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분한테 미리 저희가 말씀을 이제 드리죠. 도배가 있는 날은 미리 농이라든가 이런 안에 있는 거를 다 빼놓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 사실 뭐 먼지도 좀 묻을 수 있고 손에, 그러다 보니까 그 농을 옮기려 그러면 농 안을 좀 어느 정도 비워야 되니까 짐을 좀 치워줘야 되는데, 일반 그 밑에 집에서는 사실 귀찮죠. 도배 물이 새가지고 그것도 짜증나는데, 도배하는 것도 사실 뭐 바쁜데 시간 맞춰가지고 와서 그 시간 내내 도배하는 내내 옆에서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도배를 하는 도배 기사님한테 굉장히 비협조적이에요.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유해치 포구의 어떤 합의가 원만히 안 된 경우는 감정적으로도 괜히 나쁜 감정이 있다 보니까 뭐 도배하는 그 기사님한테
좀 짜증도 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이제 소비자분들이 견적을 해가 보면은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 도배를 해주기보다도 도배 견적을 몇 군데를 받아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일단 파악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방 하나에 거실 뭐 두 군데를 도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근처 가까운데 인테리어 가게나 뭐 지물포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적절한 금액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밑에 집에다가. 그러면 도배를 밑에 집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겠죠. 뭐, 뭐 도배가 방 하나 하고 거실을 두 면을 해야 되는 것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은 뭐 밑에 집에서 뭐 그냥 부분 도배도 할 수 있고 뭐 거실만 할 수도 있고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위에 집에서 도배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도배를 한 후에도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누수로 인한 도배 시공은 물론 이제 심한 경우는 방습지를 시공을 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방습지를 붙이기도 하긴 하는데 방습지를 붙이면은 턱이 져요. 방습지의 두께로 인해서 기존의 벽면 오고에 턱이 지다 보니까 깔끔하게 마감이 어렵죠. 그렇다고 전체를 다 방습지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뭐 부직포도 마찬가지죠. 부직포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물이 새는 부분은 이 벽 쪽이거든요. 테두리 쪽. 그러다 보니까 부직포를 낸다고 하더라도 색깔은 변해요. 그러면은 추후에 도배를 하고 난 후에 뭐 한 달이고 지난 다음에 색깔이 변하면은 또 밑에 집에서 아니, 도배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색깔이 변하냐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가 있죠. 저희는 물론 도배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노수로 인한 경우는 벽지가 변환색이 될 수도 있고 뭐 방습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지만 밑에 짚하고 그런 거를 다 저희가 상의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견적 의뢰를 하신 분하고 저희가 견적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지 그 피해를 입은 아랫집 호구의 어떤 상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배를 한 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누수로 인한 도배 시공은. 그래서 저희도 도배가 그런 누수로 인한 견적 의뢰가 오면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제안을 많이 드려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은 밑에 집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니까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도배를 한 후에도 신경 쓸 게 없고 도배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짐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판이 조금 몸을 옮기다 보니까 좀 자극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도배를 밑에 집에서 사실은 부분 도배를 원하는 집들은 없죠. 전체 도배를 원하시죠. 부분 도배를 하게 되면은 벽지와 벽지 사이가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노수로 인한 피해를 본 아랫집에서는 전체 도배를 원하세요. 그런 것도 이제 뭐 만약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면은 뭐 밑에 집에서 그냥 뭐 부분 도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돈을 받았으니까 밑에 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이 이제 없는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보험을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요새는 다 보상을 해줘요. 누수로 인한 뭐 어떤 피해 보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놨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다 그냥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누수로 인한 보험을 집이 좀 오래된 집이나 그런 경우는 화재보험 같은 거 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천장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꼭 이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외벽 쪽에만 얼룩해지는 경우만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사진처럼 거실 가운데만 이렇게 얼룩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누수인데 누수인데도 불구하고 참 원인을 처음에는 이게 애매하죠. 어떻게 가운데만 이렇게 젖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물이 위에서 새면은요 천정의 가장 낮은 부분에 물이 고여요. 다 흘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벽면 쪽에 얼룩이 지는 게 아니라 거실 가운데 부분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누수로 인해 가지고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장마철에 외벽에서 물이 새는 경우.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죠. 물이 분명히 새가지고 젖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위에 집에서는 누수 설비를 불러가지고 했지만 누수가 아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외벽에서 금이 간 부분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만 물이 들어와서 얼룩이 지고, 또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멀쩡해요. 말라가지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누수도 위에 집에서 어떤 뭐 공사 중이라든가 노후로 인한 누수가 있고, 외벽에서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와가지고 외벽 틈을 타고 물이 들어와서 천정에 가장 낮은 부분으로 고여서 발생되는 이런 얼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누수가 발생하든 간에 일단 초기에 원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누수는 나중에 초기에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사진에서처럼 석고보드라든가 천정이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도배로도 마감이 안 돼요. 순정을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보통 도배하는 것보다 두세 배 이상이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의심이 될 때에는 초기에 위에 집에 올라가셔가지고 누수가 의심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고. 그게 물론 밑에 집에서도 나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이고 위에 집에서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누수가 되면은 도배뿐만이 아니라 이 농이라든가 뭐 책장 이런데 뒤에는 다 썩어버려요. 그냥 워낙 근데 물이 이 결로현상하고는 다르죠. 왜냐면 결로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지만 누수로 인한 거는 빠른 시간에 금방 번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의심이 되거나 그럴 때는 조기에 빨리 진단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게 아마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